안녕하세요. 동금술사입니다.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예요. 되게 열심히 수능 봐서 좋은 대학 나온, 그리고 직장인이었던 그런 사람이고, 투자를 되게 좋아했어요. 그래서 또래 대비는 유복한 편인 것 같아요. 자산 20억 이상? 그래서 이 유튜브는 제가 100억에 향해 가는 그 여정을 좀 그려보려고 합니다. 사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. 자기 관리라는 거 있잖아요. 자기 관리를 하려면 내가 번 거보다 적게 나가야겠죠? 그래야 남은 돈을 투자할 거니까. 그래서 자기 관리의 첫 번째는 소비를 줄이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남은 돈을 투자하는 거죠. 소비로 예를 들면 저는 명품 같은 거 없어요. 차는 좀 좋은 거 타는 것 같아요. 근데 명품은 없고요. 이건 뭐 내가 막 너무 사고 싶은데 안 샀다라기보다 원래도 그런 취미가 좀 없고 저는 그냥 적금하는 게 더 좋았어요. 내가 300 벌어서 100을 쓰고 200을 만약에 투자한다고 치면 이게 적금으로는 모을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. 그래서 결국에 ETF를 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. 아니면 개별 종목을 하게 되죠.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이게 주식이나 코인으로 가는 것 같아요. 근데 어떤 것도 관계는 없는데 나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는 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야 시장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거든요. 사실 건강이 되게 또 중요하거든요.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잖아요. 그래서 자기의 투자 원칙과 중심이 없으면 이 건강을 되게 쉽게 잃을 수 있어요. 차나 이 주식이나 뭐 부동산도 그럴 수 있겠죠. 내가 연끌을 했는데 이게 오를까 내릴까. 전전긍긍 한다고 하면 건강에 좋지 않을 거잖아요. 그래서 너무 무리한 투자는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고, 따라서 감정도 조절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. 이 감정이 나를 지배하면 이성적인 투자를 하기 어려우니까요. 그쵸? 되게 간단한 건데 말씀드려봤고, 회사를 다니지 않습니다. 그리고 투자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. 얼마 정도를 가지고 투자하냐면 주식에 3억 정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집이 하나 있어요. 이 집은 한 20억 내외인 것 같네요. 그래서 사실 30대면서 이렇게 혼자 살기에 이 정도가 그냥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빨간 약을 언제 먹었냐라고 하면 회사원분들 다 공감하실 텐데 이렇게 책상이 쭈루룩 나열돼 있잖아요. 근데 맨 말단일 땐 여기 앉다가 그 다음 책상 올라가죠. 그러다 언젠가 팀장님이 되면 이런 자리에 앉는 거고, 또 본부장이 여기 뒷자리에 앉아 있잖아요. 뭐 제가 다닌 회사만 이랬을 수는 있지만, 뭐랄까 이게 되게 그냥 2년 걸쳐서 옆자리 옮기고 또 옮기고, 그리고 여기 분들이 바뀔 때마다 어떤 뭐랄까 보여주기식 회의,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일의 생산성을 정말 올리는 게 아니라 너만을 위한 어떤 보여주기식, 이런 게 저는 너무 지치고 힘들더라고요. 그리고 그때 동기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. 여름 휴가로 유럽을 갔다 왔는데, 나는 이런 데 갔다 오려면 1년을 기다려야 되는구나. 내 인생은 이렇게 1년에 한 번밖에 행복하지 못하는구나.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우울하잖아요. 그래서 뭔가 어느 순간 이렇게 사는 게 맞나? 그리고 이렇게 사는데 월 300밖에 안 줘. 그러면 도대체 내가 집은 언제 사고, 언제
언제 행복해질 수 있지? 그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투자를 하면서 가장 좋은 건 뭐랄까 뭐 제가 워낙에 쓰면서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전 여행은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좀 자유로운 시간을 얻게 됐다는 것인 것 같아요. 요새 되게 배당주랑 성장주도 고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삼전이랑 하이닉스를 작년 이재명 정부 때 샀다고 하잖아요. 그러면 이거 그냥 팔아서 쓰면 돼요. 그러니까 배당주의 개념은 이걸 계속 사놓고 월세처럼 얘가 따박따박 일을 한다잖아요. 근데 삼전이 이렇게 올라버리면 그냥 한두 개 팔아서 쓰면 하이닉스 하나에 90만 원인데 요새. 그냥 이거 돈 필요하면 팔면 되지 않나요? 저는 그래서 배당주를 하기에 30대는 너무 젊은 나이인 것 같아요.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이것도 성향이고 저의 성향은 성장주라는 것 뿐입니다. 본인의 어떤 원칙에 맞게 투자를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나는 어떤 ETF 사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 저는 이재명 정부가 얼마 전에 코스닥 3천 간다고 했어요. 그래서 금투원에서 우리 레버리지 교육을 받아야 이거 살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코스닥 레버리지 사려고 사람들이 금투원에 하도 접속을 해서 여기 다운됐어요. 이게 기사로도 나왔거든요. 그래서 사실 코스닥 3천은 좀 허황된 말이겠지만 저는 지금 1000 왔다 갔다 하는데 한 1300까지는 여력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포트의 일부를 코스닥 150을 담아놨어요. 근데 이거는 그냥 개별적으로 코스피 좋아하는 분들은 그냥 타이거 200 사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거 코덱스로 주로 많이 사시잖아요. 근데 찾아보시면 얘가 수수료가 더 쌉니다. 굳이 코덱스 사실 필요가 없어요. 우리가 굳이 여기를 더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요. 그냥 적게 먹고 똑같이 일해주는 사람이 좋은 거 아닌가요? 그냥 전 타이거 200도 포트에 많이 있어요. 그래서 되게 3천에서 지금 5천이 왔잖아요. 그래서 되게 효자가 되었고, 그리고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평정심인 것 같거든요. 사람들이 무리하게 비투 아니면 어떤 몰빵 이런 거 하는 이유가 어떤 내가 이 종목을 놓치면 다시 내 인생에 그런 기회는 오지 않을 거야 라는 어떤 불안감 때문인 것 같아요.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사실 기회라는 거는 계속 와요. 살아남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. 투자라는 걸 인생에서 빼잖아요. 그러면 나는 월급으로밖에 못 먹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. 근데 요새 50대면 은퇴하는데, 은퇴라는 건 직장에서 나와야 되는데, 그러면 120살까지 살 수도 있다는데, 우리가. 그럼 70살 뭐하고, 70년 동안 뭐하고 살아요? 그래서 투자라는 게 약간 인생에서 뺄 수 없는 거라고 결론을 내렸고, 이걸 빨리 하는 사람이 내 투자 스타일을 더 빨리 찾을 것이고, 그 투자 스타일을 알아야 그 마음 편하게 어떤 자산 증식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요. 이거는 사실 제가 스스로 얻었다기보다는 뭐 되게 여러 책들에 많이 그렇게 나와 있어서 책을 많이 보면서 알게 된 것 같고, 앞으로 뭔가 저 역시도 이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장을 계속 하면서 읽는 책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. 그래서 올해 더 많은 책을 읽고 저만의 투자 철학을 더 찾고 그리고 좀 더 행복한 투자를 하고 싶거든요. 아까 시장에서 제가 좀 보고 있는 종목들을 얘기했는데 또 중요한 게 되게 저한테 효자였던 종목은 SK 스퀘어였어요. 기사도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SK 하이닉스랑 같이 해서 하이닉스보다 얘 상승률이 더 좋았거든요. 이유는 얘가 하이닉스 지분을 20% 가지고 있어요. 근데 지금 시총이 5조에서 60조가 됐거든요. 여력이 뭐 더 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
하이닉스가 올라야 스퀘어도 오르는 종목이라서 보시면 그냥 거의 같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. 삼성전자랑 물산 같은 사이죠. 근데 얘는 관련율이 요만큼이 되지 않아요. 20%씩 들고 있지 않아요. 물산은. 그래서 그만큼 오르진 않았어요. 근데 어쨌든 이것들이 되게 효자인 종목이었고 결국 시장의 주도주였죠. 주도주라는 개념은 결국에 그 시장에서 가장 사랑받는 종목인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했을 때는. 그리고 내 포트에 이 주도주가 없으면 남들만큼의 수익을 낼 수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주도주가 꺾이면 진짜 제일 많이 내리기 때문에, 왜냐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내리죠. 이건 그냥 뭐랄까 자연의 섭리 같은 거라서 주도주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어느 정도 먹고 빠지는 것, 끝까지 먹으려고 하지 않는 것,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스퀘어가 더 가기엔 하겠지만 뭐랄까 되게 너무 이게 마음이 편했는데 요 며칠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좀 많이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. 최근에 한화 솔루션이 지난주에 엄청 올랐어요. 사실 한화 다른 종목이 다 올랐거든요. 근데 아직 안 오른 게 한화생명이랑 한화손해보험이 있습니다. 얘는 퍼가 3배, 4배 정도 되고요. 얘는 퍼 2배밖에 안 돼요. 이거 네이버 증권에서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. 아니면 다트 보시면 돼요. 뭔가 이런 것들도 차근차근 좀 저랑 같이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, 이거는 뭔가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고요. 그래서 저는 그냥 만약에 들어가서 조금만 오르면 이런 건 되게 마음 편하게, 너무 아직 다른 종목에 비해, 이런 종목에 비해 저평가된 종목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주에 좀 눈여겨보려고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네, 첫 시간이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. 결국에 여러분,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돼요. 근데 내가 너무 콩할 만한 간이라면 그냥 ETF 투자하는 게 맞고요. 만약에 내가 집이 없다, 그럼 저는 집 한 채는 필요한 것 같고요. 그리고 나서 여력이 되면 개별주를 하는 게 마음 편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의 투자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, 저 같은 경우는 일 때문에 투자를 할 분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분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누가 뭐 좋다고 하면 또 사보기도 하고, 그래서 당연히 많이 잃었어요. 근데 이 잃은 게 어떤 나만의 투자 철학을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런 거죠. 남의 말 듣고 살면 안 된다. 남의 말 맹신 금지. 근데 이거 직접 안 해보면 모르거든요. 왜냐면 처음에 이렇게 말하는 종목이 또 처음엔 가요. 가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꼬꾸라지죠. 그래서 남의 말을 귀는 열되 무작정 사면 안 되고 나만의 투자 원칙에 대입을 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. 저는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운 좋게 되게 투자 구루인 분을 만났어요. 사실 이런 분을 다닌 것 같아요, 계속. 그래서 답답하잖아요. 내가 이 종목 가지고 있는데 이거 더 갈까? 아니면 이거 말고 더 좋은 종목 있으면 나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? 이런 걸 물어볼 사람이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구루를 찾아다녔는데 제가 만난 어떤 구루는 가끔 일간지에 소개되는 슈퍼개미였어요. 근데 제가 이분 말 듣고 샀다가 남의 말 맹신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? 주식이 이렇게 내려간다 그랬죠? 이런 걸 많이 겪었어요. 그래서
뭐랄까, 그냥 이런 슈퍼개미도 어떤 운에 의해 탄생이 하는 걸까? 하면서 되게 좌절하기도 했었고, 그러다가 어떤 책도 많이 읽고, 이렇게 사람도 찾아다니면서 이런 구루를 만나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만의 투자 원칙을 그분이 같이 세우도록 도와줬고, 그러니까 그분의 걸 많이 배우기도 했지만 제 걸 체화한 거죠. 그래서 이제는 주식하면서도 잘 자고 시장이 열리는 거 기대되는 것 같아요. 근데 투자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시장이 열리는 거 기대하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. 왜냐면 나스닥 떨어지면 내일 시장 박살날까 봐 걱정되고, 나 코스닥 많이 들고 있는데 그럼 어떡하지? 걱정되고. 근데 이분 말 듣고서는 설령 많이 어떤 원칙에 의해 손절매를 한다고 해도 그냥 다른 종목으로 벌면 되니까 그렇게 연연하지 않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말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이 구루님에게서 온 거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궁금하신 거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다음 시간에 컨텐츠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모두 성투하시고요. 돈금술사라는 말처럼 여러분의 계좌에도 많은 돈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. 안녕.